안녕하십니까, 이사군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나 이 사람이면 정말 따를만해, 그 사람 말이라면 내가 무엇을 다 바쳐서라도 따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뭐, 살아가시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을 찾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고 따른다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신뢰하느냐 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사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후배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뢰로운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조직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동료들이 일들을 전혀 안 합니다. 또 내가 믿었던 누가 있는데 굉장히 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상사가 나를 인정을 해주는 것 같지 않아.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과장님이, 내 상사가, 우리 대리님이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아.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돼.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 간에서도 어릴 땐 내 말 잘 들었는데 이제 내 말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문제 뭡니까? 전부 다 신뢰, 서로 간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데 있어서 나온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신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우리 조직 내에서 신뢰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거의 90%가 넘게 화병, 대한민국에만 있는 병이라고 하죠. 마음의 쏘가리병.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것들을 앓은 경험들이 있다. 근데 그 화병의 원인이 뭡니까? 라는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대부분 60% 이상이 인간관계에서는 갈등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 갈등이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상사, 선배, 동료, 후배들한테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배신, 믿지 못해서 상대방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기본, 가장 좋은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신뢰, 그리고 또 내가 또 믿을 만한, 믿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도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뢰란 부분들을, 의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자로 보면은 믿을 신, 의뢰할 래, 상대방을 믿고 의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후배 입장에서 보면은 상사가 후배 입장으로 보면은 후배들한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의뢰를 다른 의미로 의지라고 봐서 상사를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영어의 기본 의원을 찾아보면 영어의 트러스트라는 부분은 독일어의 트러스트, 편안함이라는 그 글자에서 왔다라고 하네요. 상대방을 믿으면 편안하다, 스트레스가 없다, 이런 상태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의에서 보면은 서로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의지,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신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제수의 딜레마라는 실험이 있는데요. 범죄를 지은 두 사람을 서로 격리된 방향에 놓고 검사가 취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자백을 하게 되면 본인은 용서를 받고 상대방은 굉장히 무거운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놓고 따진 겁니다. 두 사람 다 상대방을 배신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징역 2년, 그리고 둘 다 묵비권 행사해서 범죄를 시인하지 않으면은 6개월, 그리고 어느 한쪽이 배신을 하고 상대방은 배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는 석방이 되고 상대방은 더 무거운 가정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은 묵비권, 가장 최선인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 둘 다 배신을 해서 둘 다 2년이라는 최악의 결과들을 낳는 것들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현상이 어떤 부분에서 생깁니까? 내가 어떤 말들을 할 때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배신이라는 아주 간단한 행동들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뢰, 우리 조직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조직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조직이 거둘 수 있는 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믿지 못해서
조직의 성과들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신뢰로운 행동들을 보이는 것들이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직 큰 이야기를 할 것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면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실력이 있고 또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뭔가를 좀 보여주는 사람, 또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특징들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여러분들의 신뢰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0점 만점에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 조직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팀장이 나를 다시 부서원으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내 후배가 나를 선배로 다시 선택을 할지, 아니면 내가 우리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내 가족의 내 아이들의 아빠가 될지, 아니면 내 부인의 남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부모가 나를 자식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자식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10점 만점에서 던져본다면 과연 10점 만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던졌을 때 점수가 낮다라면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신뢰가 좀 낮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은행 계좌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은행 계좌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 감정은행 계좌에는 저축이 있고 인출이 있는데, 내가 관계를 좋게 하는 행동, 그 사람과의 호의를 베풀거나 도움을 주거나 등등 하면은 그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저축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로운 행동들을 해서 하는 것들은 관계에 있어서 인출을 하는, 그래서 그 잔고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 감정은행 계좌에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 감정은행 계좌를 늘려나가는 것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은행 계좌에는 과연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과의 과연 몇 점 정도, 아니 얼마 정도의 돈들이 저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중에서 특히 내가 개선해야 될 관계들을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뢰로운 사람이 될까라는 부분들, 방법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내가 좀 더 보다 남들에게,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회사 생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상사가 아니면 동료가 후배가 나를 믿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로 말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회사란 어차피 조직이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일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목표가 있다면 그것들을 어떠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도 목표를 달성하고 완수를 하고, 그 목표가 미달한 것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상사와 약속한, 아니면 후배나 아니면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누군가와 약속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들을 지키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납기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시간 약속, 회의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에 있어서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흔히 조직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인 것 같다가 어떤 문제가 터져나면 서로 내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야. 그래서 서로 책임들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나의 책임,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전가하지 않는, 그래서 책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와 관련해서 성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 상대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를 합니까? 상대방의 말 그리고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파헤쳐서 볼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로 소신 있는 행동,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들을 늘 일관되게 소신 있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언행일치와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들이 다른 왔다 갔다 하는 갈지자의 모양이 되지 않도록 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일관성들을 유지한다면 보다 좀 신뢰로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투명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숫자나 또 여러분들 일하는 데 있어서 속이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 번, 두 번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사람들을 그리고 자꾸 그런 속이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 언젠가는 나의 신뢰란 부분들이 굉장히 훼손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뭐 실적이나 또 여러분들의 일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속이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정성이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사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상사의 뭐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업무를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후배에게는 굉장히 귀여움을 주면서도 일을 적게 주고 어떤 후배는 일만 많이 주고 굉장히 미워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후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두 번째 후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직을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조직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일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공정성을 또 다른 이야기로 뭐 우리 절차 공정성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따랐느냐, 남들이 다 수긍할 만한 절차를 따랐느냐. 일의 우리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팀원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일의 방법과 관련해서 내가 그것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물론 결과가 좀 나쁠지라도 일을 하는 방법 절차가 제대로 되었다면 일의 결과가 비록 다소 좀 위협할지라도 상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 도요타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일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평가의 중요 요소지만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라는 것들을 도요타의 평가 기준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프로세스,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이런 부분들도 공정성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상대방을 내가 어떤 눈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그리고 일하는 후배들이 정말로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인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말들을 할 때 평상시 행동에 있어서 존중하는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존중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들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표현들은 첫 번째가 나의 행동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리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솔선수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꼭 리더뿐만 아니라 팀원들, 여러분들이 팀원들이라고 할 경우에도 상사가 시킨 일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면은 내 상사가 저 A군은 믿을 수 있는 후배군.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포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꼰대 탈출편, 여러분들 아시죠? 꼰대 탈출편에서 상사 아니면 선배라고 해서 내가 꼰대 행동들을 보일 것이 아니라 상사나 선배 아니면 후배로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솔선수범의 행동들을 보이면은 상대방에 대해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 계좌에 입금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신뢰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행동들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커피를 한 잔 아침에 출근했을 때 같이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도움이 필요한 일에 있어서 간단한 내가 알고 있는 팁들을 알려준다든지 또 상대방들이 말들을 할 때 내가 귀를 기울여 준다든지 상대방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상대방이 쓰는 말투들을 쓴다든지 이런 작은 호의들이 상대방의 감정 계좌에 예입을 하는 활동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내 감정하는 계좌들을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한테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뢰와 관련된 과연 여러분들은 신뢰로운 사람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는 그 땅에 대한 내가 이 열매를 뿌렸을 때 열매를 피울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신뢰로운 땅이어야지 여러분의 상사나 동료 후배들이 여러분들한테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그리고 열매를 피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신뢰로운 사람인가? 내가 과연 여러분들의 상사나 후배, 동료들한테 과연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을 늘려나가시면은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